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올드시티 인근에서 인사드립니다. 한낮에 치앙마이는 역시나 덥네요. 점심때 나왔는데 땡볕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살이 실시간으로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번 영상은 치앙마이 여행의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죠? 치앙마이 여행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여기저기 투어를 다니면서 그 사이사이 시간 짬날 때마다 들렸던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낮과 밤 하루 이틀 정도가 바뀌면서 영상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날, 치앙마이에서 다음 도시인 치앙라이로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치앙마이 여행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저는 여기 아룬이라고 하는 곳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밥부터 먹어야지. 여기 식당에서는 치앙마이의 음식들을 좀 먹어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앙마이식 카레라고도 불리는 깽항레라는 거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깽항레, 미얀마에서 넘어온 스타일의 그런 카레라고 하는데, 그거랑 사이드로는 치앙마이 스타일의 소세지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음료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문한 메뉴들이 쭉 나왔어요. 먼저 이게 깽항레라고 불리우는 카레입니다. 치앙마이 스타일의 카레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건 돼지고기랑 생강이 들어갔다는 점이고 향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게 치앙마이 스타일의 소세지.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은 건 치앙마이 스타일의 소세지는 조금 맵습니다. 맵찔이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부 요리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일단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인데, 이런 가게들은 보통 밥은 따로 시켜야 됩니다. 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밥 따로 카레 따로 주문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일단 궁금했던 치앙마이식 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랑 생강을 같이 퍼가지고 먹어볼게요. 오, 뜨거워. 일단 좀 짭짤하고요. 확실히 밥이 없으면 안 될 그런 맛입니다. 한국 분들 입맛에는 좀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우동 먹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짠맛이랑 비슷할 정도로 짭니다. 근데 이게 밥이랑 곁들여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맛이기도 하고, 일단 커리가 진해요. 진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운 건 그렇게 많이 맵진 않고 생강향이 확 올라오는데, 생강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호의 음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어요. 다음은 치앙마이 스타일 소세지 어떨까요? 야, 이것도 생강 맛이 세구나. 이게 맵다 얘기를 들었는데 왜 매운가 했더니 생강의 향 때문에 그래요. 양쪽 다 생강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밥 먹고 나서 입냄새가 좀 나겠구나 걱정이 될 정도로 생강향이 세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고요. 이색적인 맛이에요. 치앙마이 오셨으면은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보고 실제로 먹어보는 건 처음인 메뉴들인데 나름 괜찮네요. 맛있어요. 그랩 차량을 타고 도착한 이곳, 실버 템플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실버 템플, 벌써 지붕부터 은빛이 돌죠. 여기 사찰의 정식 명칭은 왓 시수판입니다. 왓 시수판. 사실 그 이름보다는 실버 템플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태국에서 사원을 본다 하면은 이제 금빛 번쩍번쩍한 사원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보시는 건물은 금색 빛이 돌지만 그 옆에 있는 차는 은색이죠. 은빛의 사원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고, 티켓의 가격은 50바트예요. 50바트를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이런 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색이죠? 뭔가 느낌이 확 다릅니다. 여타 태국의 불교 사원들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죠? 앞서 올드시티 안에 있는 사원들만 해도 좀 금빛이 많이 강한 그런 건물들이었는데, 여기는 진짜로 실버하네요.
참고로 이 사원 또한 올드시티에서 멀진 않지만 올드시티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실버 템플을 대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실제로 은빛 번쩍번쩍한 건물은 요거 하나뿐이고요. 그 주변에 은색의 부처님들이 있다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실버라고 부를 만한 게 많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딱 요런 느낌이고요. 그래도 태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런 또 사원은 처음 보실 테니까 좀 느낌이 다르게 오시긴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나중에 가게 될 치앙라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놀이를 하듯이 사원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원의 내부에는 남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태국의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은 여성분들은 직관할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여기 와시수파는 1502년에 처음 지어졌다고 합니다. 나름 역사가 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은색 신기하잖아요. 여기 사찰이 은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변에 은 가공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 가공 기술자들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은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은 느낌만 나는 쇠 아닐까? 위치가 살짝 엉뚱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장소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와볼 만한 것 같고 한국에는 이런 태국식 사원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태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렇게 은색 반짝반짝한 사원은 또 보시기 쉽지 않으니까 뭐 한 번쯤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부러 여기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러지 마시고 시간 남으실 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이나 이제 볼거리로만 따진다면 올드시티 내에 있는 사원들이 훨씬 더 괜찮은 데가 많긴 하거든요. 여기는 좀 이색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야시장에서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드래킨 누님들, 누님이라 불러야 돼, 형님이라 불러야 돼. 광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이따 저기나 한번 가볼까? 사실 치앙마이에서 저런 드래킨 쇼 아니면은 뭐 레이디보이 쇼 저런 걸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유흥 불모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는 이런 쇼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깐만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볼까 해요. 입장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술 2병만 시키면 뭐 문제없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호기심에 가보는 거지. 이야, 간판 살벌하다, 그쵸? 근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퇴폐적인 건 아닙니다. 한번 가서 구경하도록 하죠. 지금 막 즐겁게 식스크릿 쇼를 보고 나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드래킨 쇼, 트랜스젠더 쇼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물론 쇼 시작하기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을 해서 자리를 뒷줄에 앉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줄에 앉을 때보다는 현장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 기둥들 때문에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쇼를 보는데 어려움은 있었죠. 영상도 제가 세로로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랜스젠더 쇼나 드래킹 쇼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퇴폐적인 걸 이런 생각하신다면은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영상 보셨다시피 남녀가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성인 지향적이긴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알카자 쇼나 티파니 쇼 같은 전문적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쇼에 비하면은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더 넘치기도 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그런 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하고 갑니다. 어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노는 게 재밌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치앙마이 오셨다면 이런 쇼도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앙마이의 투어들이 전반적으로 잔잔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자극적인 쇼를 보면은 뭔가 확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이런 거는 나랑 잘 안 맞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 자체가 태국의 문화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트랜스젠더 쇼나 태국의 쇼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 편 더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의 쇼는 매우 즐거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료 계속 시키고 팁까지 써가지고 거의 1000바트 가량의 돈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8시고요. 당장 내일이면 버스 타고 치앙라이로 넘어가야 됩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일정을 5박 기획을 했는데 5박이 굉장히 짧네요. 사람들이 왜 치앙마이 오게 되면 일주일이나 한 달씩 있는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치앙마이의 시내는 대부분 올드시티를 기점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 위주로만 보여드렸고, 사실 한국애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님만해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변 근처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거의 가보질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제가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어. 제 잘못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드시티에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올드시티의 밤문화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밤문화라고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방콕, 파타야, 푸켓처럼 뭐 퇴폐적이거나 아니면 아고고빠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치앙마이는 굉장히 잔잔하고, 뭐 건전하다면 건전하고 안 건전하다면 안 건전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좀 잔잔한 느낌의 밤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보여드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는 모습 그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보셨던 드래킹 쇼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쇼, 요 정도가 가장 자극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치앙마이 또한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구석구석 잘 찾아다니다 보면 퇴폐적인 장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뭐 이번에 그런 걸 다룰 생각은 없고, 우리가 흔히 여행으로 많이 가는 지역에는 뭐 그런 퇴폐적인 장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밤문화 보내는 거는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맥주 한잔하러 갈 건데 과연 어떤 곳으로 갈지 따라가 보시면 좋겠네요. 다시 올드시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치앙마이 올드시티의 밤문화를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라이브 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술집들이죠. 이미 이전에 Another World란 이름의 어쿠스틱 바를 다녀온 적도 있고, 그 주변에도 라이브 바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통 라이브 바들이 밤 8시나 10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8시인데 조금은 이르긴 해요. 좀 유명한 바들 같은 경우에는 9시나 10시부터 쿵짝쿵짝 한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어쿠스틱 바들도 많지만 실제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바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데들 한번 가볼까 해요. 그리고 클럽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지나면 가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밤에 이렇게 올드시티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낮에는 그냥 평범했었던 가게가 조명들 때문인지 조금 더 이쁘고 그럴싸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술 한잔 하러 가기 전에 밥부터 먹을 겁니다. 밥은 팟타이를 먹을 거예요. 팟타이. 사실 어제 야시장에서도 팟타이를 먹었고, 오늘 점심 식사에도 뷔페에 팟타이가 있긴 했는데 저는 오늘은 팟타이 전문점으로 갈 겁니다. 솔직히 그 가게가 전문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게 이름에 팟타이라고 써있으면 팟타이 전문점 아닐까? 뭐 그런 그냥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맥주 한잔 하러 갈게요. 일요일에만 해도 이 거리가
야시장으로 가득가득, 사람도 가득가득, 가판대도 가득가득 그랬던 거리인데, 와, 평일이라고 이렇게 한산한가 싶어요. 조용합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올드시티, 제가 영상에 다뤘었던 삼왕상이 있는 곳입니다. 3명의 왕의 동상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낮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밤 되니까 여기가 광장이잖아요. 야, 스케이트보드 탄 청년들로 가득가득하네요. 잘 탄다. 치앙마이 올드타운에 있는 술집들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 눈높이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요 너머가 굉장히 유명한 술집, 뭐 클럽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시간도 좀 덜 됐으니까.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이 할로윈 호객을 하네요. 이왕 왔으니까 좀 보여드릴까봐요. 여기가 이제 조인 옐로우라고 하는 클럽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클럽 주변으로도 이렇게 술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술집이죠. 그리고 다 할로윈 준비를 한 느낌이에요. 막 해골 걸려있고. 근데 아직은 8시 한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랄까 분위기가 무르익은 느낌은 아닙니다. 저도 좀 이따가 여기에 있는 술집 중에 하나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과연 어딜지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쪽에는 란나 스퀘어 마켓이란 이름의 야시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야시장 규모가 제법이네요. 근데 저는 저녁 먹을 곳을 이미 정하고 왔으니까 여기 말고 딴 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할 곳은 여기 팟타이 타이푸드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 오픈된 식당인데 단순한 팟타이 집이 아니죠. 라이브 음악이 있는 팟타이 가게입니다. 밥 먹어야겠다. 여기서 가게는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두 분이서 노래를 하시는 게 옛날에 제가 길거리 버스킹 했던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딱 연배도 그렇고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잘하시는 건 아닌데 정겹게 노래를 하십니다. 마음에 들어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팟타이, 그리고 볶음밥이에요. 계란볶음밥. 탄수화물 파티구만. 사실 사이드로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이드가 지금 되는 게 없어서 밥으로 2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 그릇이 양이 작거든요. 작은 거 한 그릇 아닙니까? 신은 올리네. 그래도 요런 감성 속에서 팟타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되게 치앙마이스러워요. 그쵸? 진짜 신기한 감성이에요. 팟타이랑 볶음밥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라이브 음악을, 뭐 실력은 둘째 치고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듯 치앙마이 안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그것도 의외의 장소에서. 저는 이 올드타운이 좋은 게 이렇게 음악과 함께하는 장소가 많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술 한잔 하게 될 곳은 여기 루츠 락 레게라는 가게입니다. 락과 레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라이브로요. 여기도 정말 유명해요. 1부, 2부 공연이 있는데 저는 시간상 1부만 딱 보고 갈 생각이에요. 공연 시작하면 음악 끝내러 바쁠 테니까 공연 전에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며 건배! 아우 좋네요. And
stand by me. 1부 공연이 끝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2부에는 크로아상 밴드라는 더 화려한 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피곤했거든요. 돌아가면서 밤거리 좀 담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Zoe in Yellow가 아마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자 펍일 겁니다. 여기 뭐 벌써 댄스 파티죠.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주말 되면 더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와, 사실 저런 분위기는 카오산 분위기잖아.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저런 데서 기 빨려가지고. 아까 봤던 그런 라이브 바가 훨씬 좋습니다. 아마 치앙라이에 가도 조용한 분위기일 거예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또 라이브 바를 찾아서 헤매겠죠. 확실히 평일이라서 그런가 분위기는 조용하네요. 주말에 비해서는. 마지막 날인데 뭔가 시끌벅적한 분위기. 여긴 또 뭐야? 여기도 라이브 하는 곳이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 하는 바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멋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 하는 바들을 치앙마이 올드시티 안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치앙마이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 저는 라이브 바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한때 음악 좀 하겠다고 10대 말부터 20대 초까지 많이 찌그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때 꿈이 많이 남아있나봐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튼 치앙마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동 준비를 해야겠죠. 아마 버스를 탈 텐데 영상의 마지막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떠나는 날의 아침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도 하페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로 갈 건데 그 전에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시간상 점심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아침은 여기 맥도날드.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보통 아침 식사를 하면은 맥머핀 많이 먹잖아요. 여기는 빅 브렉퍼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머핀 빵이에요. 빵만 머핀 빵으로 주고 고기 그리고 요건 이제 스크램블 에그 이렇게 따로 주네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주고 해시 브라운, 음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세트입니다. 요게 199바트예요. 싸진 않죠. 제가 어젯밤에 먹었던 팟타이가 70바트 막 이랬으니까 현지인들이 먹기에는 다소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의 200바트니까 와. 물론 이제 한국에도 햄버거 값이 많이 올라서 한국 물가랑 비교한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싸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음식과 함께 소금, 딸기잼을 주는데 뭐 요거는 알아서 뭐 간해서 먹어라 라는 뜻이겠죠. 뭐 대부분 다 아는 맛이라서 맛 표현을 할 것도 없습니다. 에그 스크램블만 좀 먹어볼게요. 뭐 보들보들 짭짤하겠지. 의외로 에그 스크램블에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 무맛, 계란 맛인데 소금을 지은 이유가 알아서 간해 먹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그래도 좀 짭짤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치앙라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치앙마이에는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터미널이 3군데 있습니다. 터미널 1, 2, 3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공교롭게도 치앙라이에도 버스 터미널이 3개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치앙라이 제가 도착하고자 하는 버스 터미널은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 1 버스 터미널이에요. 1. 근데 제가 잘못 알아본 걸 수도 있겠지만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 1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2나 3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1인데 2나 3까지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랩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버스 터미널 2와 3, 치앙마이에 있는 버스 터미널 2와 3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으로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알아보는 걸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은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 1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니까 많이 아쉽기는 해요. 사실 치앙라이 가서는 할 만한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치앙라이에서 내가 좀 쉬겠다라는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크게 일정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치앙라이에서의 1박 정도를 빼고 치앙마이에 붙였으면은 몇 군데 더 가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호텔도 이미 다 예약을 했고 호텔 위약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치앙마이에서의 즐거움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앙마이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와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푸켓이나 아니면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젊을 때 오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여기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이가 더 들고 와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고 바로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버스 텀이 1시간에 한 대꼴로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터미널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밥 먹고 이동해야겠어요. 짜란! 맛있네요. 드디어 터미널 3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골 어딘가 있을 법한 뭐 그런 크기의 터미널이긴 해요. 제가 머물렀던 타펜문에서는 뭐 한 20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랩 비용은 105바트 나왔어요. 들어갈게요. 터미널 내부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치앙라이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은 여기 그린버스 부스에서 티켓을 사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지금 줄 서 있네요. 버스 자리 없는 건 아니겠지? 지금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가멸치 티켓이네. 별로예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12시 반 출발로 써 있잖아요. 지금 9시 45분이거든요. 저는 10시, 11시에 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탈 생각으로 왔는데 와, 사람이 많은가 봐.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예약을 할 걸 그랬어요. 터미널만 봤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웬걸 당황스럽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괜히 나와봅니다. 아직 출발까지 3시간이 남았는데. 저기 지금 그린버스 서 있잖아요. 아마 저렇게 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초록색 버스 치앙라이 가는 거 딱 정면에도 보이네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탈 수가 없고 커피숍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터미널에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터미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쇼핑몰 같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 커피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m면 바로 옆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큰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려니까 영 쉽진 않네요.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커피라고 하는데 와, 레이어드가 독특하죠? 엄청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카페가 되게 분위기 있다. 사장님이랑 저랑 난 둘밖에 없는데 약간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긴 사람이 많을 시간은 아니야 사실. 제가 타게 될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린 버스라서 그런가? 위에 녹색이고 아래에도 그린 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요 VX42를 타고 무려 4시간 가량을 달려서 치앙라이에 가게 됩니다. 아우 멀다. 짐은 실었고 무료로 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버스비에 포함인가?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의 짜투리 일정들 그리고 밤의 모습들 위주로 조금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치앙라이로 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일정은 많이 아쉬웠죠.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것저것 해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뭐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치앙라이에 도착해서 치앙라이의 호텔 그리고 주변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앙라이 또한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서 저로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음 편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